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디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꿀팁 시리즈, 알아두고 익혀두면 편집 인생이 편안해지는 프리미어 프로 작업 노하우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빡빡 긁어오느라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어떤 꿀팁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비디즈의 프리미어 프로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핀2 클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있는 클립의 스케일에 키프레임을 찍어가지고 이 영상 노출되는 동안 쭉 이렇게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컷 편집을 추가로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프레임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원래 작업했던 이 애니메이션을 수정을 하려고 키프레임을 찾아보면은 이 이펙트 컨트롤 창 안에선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이 키프레임으로 이동하는 화살표 버튼을 클릭을 해도 이런 식으로 다른 클립 위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스톱워치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초기화 시킨 다음에 다시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 문제는 이펙트 컨트롤 창의 타임라인이 클립의 길이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이펙트 컨트롤 탭 옆에 이렇게 줄 3개짜리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팝업 메뉴를 열어주면요, 이 아래쪽에 핀2 클립이라는 메뉴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가 바로 이펙트 컨트롤 창의 타임라인을 클립 길이에 맞추는 설정인데, 이 녀석 클릭해서 해제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펙트 컨트롤 창 타임라인을 마이너스를 눌러서 축소를 해보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에 없는 부분까지 전체가 다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잘려나간 키프레임도 찾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리플 시퀀스 마커입니다. 이전 컨텐츠에서 마커 활용법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특히 이렇게 타임라인에다가 마커를 찍고 알트 클릭해서 영역을 설정을 하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간단한 메모 남기는 기능을 저도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두면은 여러 명이 작업하는 팀 프로젝트에서 피드백 주고받기에 좋더라고요. 그런데 마커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 없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마커가 군데군데 찍혀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길이를 변경하거나 특정 부분을 잘라내게 하는 식으로 추가로 편집을 했을 때 이렇게 마커가 따라오지 않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거 해결하려면 이 상단 마커 메뉴에서 아래쪽에 쭉 보시면은 리플 시퀀스 마커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체크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타임라인에서 원하는 부분을 잘라내면 이렇게 상단에 찍혀있는 마커가 함께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투 갭입니다. 이 편집을 하다 보면은 클립을 옮기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면서 이 클립과 클립 사이에 한두 프레임씩 빈 공간, 그러니까 블랙이 끼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블랙이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출력하게 되면요, 아무리 한두 프레임이지만 순간적으로 영상이 이렇게 깜빡하면서 시청하는데 조금 불편함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워낙에 짧다 보니까 타임라인에선 잘 보이지도 않고요. 이 모니터링을 할 때도 초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거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파일로 출력을 했다가 나중에 메인 PD가 발견하기라도 하면, 그것도 심지어 유튜브에 업로드까지 하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된 거라면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간단하게 클릭 한 번으로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투갭 기능입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상단 메뉴에서 시퀀스에 고투갭으로 가신 다음에 넥스트 인 시퀀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플레이헤드가 바로 뒤쪽에 있는 빈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른 메뉴인 이 시퀀스 고투갭에 프리비어스 인 시퀀스를 클릭을 하면요, 이 플레이헤드 기준으로 앞에 있는 빈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빈 공간이 2개 있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전체 삭제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상단 시퀀스에 여기 보시면 클로즈 갭이라고 있죠. 이 녀석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시퀀스 안에 있는 모든 빈 공간이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클로즈 갭 기능을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C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파일 출력하기 전에 그냥 습관적으로 컨트롤 시프트 C 이거 단축키 한번 누르고 파일 출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블랙이 남아있는 채로 파일로 뽑히는 불상사를 피할 수가 있어요.
이 앞에서 단축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편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단축키를 잘 활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튜브 같은 곳에서 단축키 정보를 찾아보면은 그게 한 군데 모여있지가 않아서 하나하나 이제 뭐 수집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나랑 편집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단축키 세팅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최적화된 단축키 세팅을 찾는 분들께 마치 치트키와 같은 키보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Pframes에서 만든 이 영상 편집용 키보드인데요. 알록달록하죠. 보시면은 각 키마다 기능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도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단축키를 좀 살펴보면요. 여기 있는 E와 R을 각각 인점, 아웃점 설정으로 해놨고요. 여기 있는 Y를 이제 왼쪽 트리밍, U를 오른쪽 트리밍으로, 그리고 G는 인아웃점을 다시 삭제하는 클리어 기능이고, H는 컷하는 기능, 그리고 V는 인서트, 그리고 B는 오버라이트 편집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키보드 왼쪽이나 혹은 오른쪽에 그렇게 펴져 있었던 그런 주요 기능들을 여기 있는 센터로 옮겨서 키보드 좀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손에 익으면은 꽤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축키 배열은 30년 동안 방송국에서 편집을 한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하고요.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다빈치 리졸브, 아비드, 에디우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쓸만한 영상 편집용 키보드를 찾는다면은 저희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이 Pframes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녀석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팁으로 돌아와서요. 네 번째는 프로젝트 창 메타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창 어떻게 세팅을 해놓고 쓰시나요? 저는 주로 이 리스트 뷰를 이용을 하는데, 사실 여기 있는 파일 이름 말고 그 옆에 있는 메타데이터는 거의 잘 활용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메타데이터 부분을 사용해서 이 소스를 관리하는 괜찮은 방법을 발견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우선 프로젝트 창 이름 옆에 줄 3개 아이콘을 클릭해서 팝업 메뉴 띄워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메타데이터 디스플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녀석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메타데이터 설정 창이 열려요. 첫 번째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 메타데이터 이 녀석을 확장을 해보면은 지금 체크되어 있는 메뉴가 여기에 노출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단 부분을 한 번 누르고 2번 눌러서 완전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옆에 Add Property라는 파란 글씨를 클릭을 해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메타데이터 항목을 추가해 줄 수 있거든요.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노트라고 적어주시고, 아래쪽에 타입은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OK를 딱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이 녀석 맨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방금 만들어준 노트라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조금 올려서 중간쯤에 요 굿이라는 녀석에도 체크를 하나 해주시고, 이 설정을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사용을 하려면은 이 오른쪽에 세이브 세팅즈라고 있어요. 이 녀석 클릭을 한 다음에 뭐 간단하게 이름 적어주고 OK 눌러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체크박스 하나랑 메모를 남길 수 있는 박스가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요. 이 앞에 있는 굿은 말 그대로 OK 컷을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소스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소스 중에서 사용할 것들을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굿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면은 요 체크가 된 녀석들만 이렇게 소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괜찮죠? 이 옆에 있는 메모 박스는 말 그대로 메모장입니다. 그냥 편집할 때 뭐 필요한 뭐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입력해주는 용도로 사용하면은 꽤 편리하더라고요. 이 두 항목 말고도 뭐 프레임 레이트나 영상 크기 등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이 메타데이터 설정 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설정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프리셋으로 또 저장을 해가지고 변경해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추가를 하고 변경을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설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프로젝트 템플릿입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소스들이 있어요.
저는 이 효과음이나 타이틀 같은 모션 그래픽은 각각의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아두고 이 폴더 채로 프로젝트 창으로 드래그를 해서 사용하는 편인데요. 새로운 영상을 시작할 때마다 이 소스를 불러오는 작업을 매번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은근 귀찮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프리미어 프로 202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추가된 프로젝트 템플릿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먼저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자주 사용하는 소스들을 불러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효과음도 불러오고, 뭐 이렇게 타이틀 같은 것도 불러오고, 배경음악도 이렇게 불러오고, 그리고 뭐 여기에 기본 세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뭐 촬영본이라든지 촬영한 소스 넣어둘 빔 폴더도 하나 만들어 두고, 추가하는 김에 시퀀스도 하나 만들어 둘게요. 여기 클릭해서 뉴 시퀀스 한 다음에 여기는 뭐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시퀀스까지 하나 오케이를 해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주 사용하는 세팅이 끝났으면은 우선 변경된 내용을 컨트롤 S 눌러가지고 한번 저장을 해주시고, 이 상단 메뉴 파일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Save as Template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녀석을 클릭을 해주고 원하는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저는 비디즈 에디트라고 해서 세이브를 딱 눌러줄게요. 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 홈 화면으로 나간 다음에 맨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뉴 프로젝트를 눌러서 첫 화면으로 들어와 줍니다. 간단하게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 저장 위치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템플릿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녀석을 클릭을 하면은 방금 만들어준 비디즈 에디트라는 녀석을 선택을 딱 해줍니다.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크리에이트를 딱 눌러주면은 아까 설정한 대로 소스랑 폴더랑 이렇게 시퀀스까지 전부 불러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도 작업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세팅을 해두면 좀 더 빠르게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 5가지 작업 노하우를 공유해 드렸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몰랐던 기능도 있고 버전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도 있더라고요. 역시 작업을 편하게 하려면은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나 봐요. 또 이런 식으로 꿀팁이 많이 모이면은 잘 모아가지고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즐거운 영상 제작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비디지였습니다. 안녕.